백지계획, 여러분들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인데요.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히며 2년여간의 연구 끝에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당시는 공주군이었고요. 현재는 세종시 장군면입니다. 이곳을 1979년 5월에 임시행정수도로 확정하였고 인구 5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수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되면서 해당 계획은 멈추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계획 도시의 내용을 현재와 비교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971년 제7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가 나서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되는 유익한 정보, 세종시 토지투자 빌라잡이 세종날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당시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주로 펼쳤는데요. 서울과 당시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을 잇는 경부선 철도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양대 도시를 위주로 공업화가 진행됐고 국가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수도권과 경상도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그 외 소외 지역은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서울은 1960년대 200만 명 초반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10년이 지나는 동안 1970년에는 인구가 54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은 급격하게 불어난 인구의 주거 문제, 그리고 교통체증, 환경 오염 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되었고요.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농촌 사회의 붕괴로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인구의 지방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징조였던 것입니다. 또한 안보적인 문제는 1968년 1월 21일 사태 때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 공비 31명이 나흘간 산악지대를 통해 순식간에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 지나치게 가까운 수도는 안보적인 면에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계획하였고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를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 백지계획을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1977년 3월 16일 행정수도 백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계획단을 구성했으며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많은 전문가 5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단은 연구가 종료된 1980년 8월까지 약 4년에 걸쳐 72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연구 성과는 1979년 5월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2권의 종합보고서에 요약되어 있고 핵심 내용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남한국토의 중심부인 대전 부근에 입법, 사법, 행정, 3부기관을 모두 옮겨 인구 25만 명 규모의 행정도시를 건설한 뒤 1996년까지 업무상업지구를 더해서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형태로 가꾼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이때 후보 입지 선정의 기준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지시 내용은 휴전선에서 70km 그리고 해안선에서는 40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서울과의 거리가 80km 이상 200km 범위 이내로 남한국토의 중심과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 천원군의 천원지구, 연기군의 대평지구, 논산군의 논산지구 3군데 정도가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후보지 일대에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후에 입지선정팀이 발견한 공주군 장기면의 장기지구, 그 일대가 서울의 지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여 1979년 5월 최종적으로 장기지구가 임시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설계에 관한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내에 설치된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만약에 1979년 10월 대통령 시해 사건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공주시 장기면 일대로 중심지구가 자리하여 있을 터입니다. 이 지도는 2015년의 세종시 중서부 지역입니다. 서부생활권이기도 하고요.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공주시 장기면에 속했던 지역들 일부가 포함된 권역입니다.
현재 세종시 장군면의 행정구역입니다. 장군면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과거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수도 이전지의 중심이 장군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도 위에 1970년대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행정수도 도시계획도를 입혀보겠습니다. 금강 줄기를 아래로 두고 도시를 계획한 것이 한강의 북쪽에서 시작된 서울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장군산에 장군봉이 자리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국사봉이 있어요. 두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는 모습도 서울의 관악산, 인왕산과 흡사합니다. 중앙의 북쪽에 행정부 중앙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사법부가, 동쪽으로는 입법부인 국회가 위치하여 있고요. 아래 남쪽으로는 해당 시청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지금의 43번 국도 용암교차로의 위치입니다. 송악들을 넓은 인공호수로 조성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간을 중심지구라 칭하고 중심지구를 기준으로 좌우측에는 도시가 형성되었는데요. 동시로 정한 동쪽이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 1생활권과 2생활권, 금강 건너 3생활권이 이곳에 포함됩니다. 서쪽의 서시에는 공주시 신관동, 의당면 일대가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장군면을 중심으로 두고 그 기준으로 꼭 날개를 펴듯이 양쪽의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이제는 지도에 입혀놓았던 과거의 비밀 설계도를 걷어보겠습니다. 중심지구에 속하는 중앙행정과 사법 그리고 입법부는 장군면의 넓은 평야지대인 평깃들과 송정들에 있습니다. 시청은 은용리와 산악리의 좁은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송악들에 조성해 놓은 인공호수를 품는 대통령 집무실은 태산리와 용현리, 용암리 세 개의 리가 삼각으로 접하는 지역에 잘 조성되었는데요. 지금의 위치는 세종 정안 IC간 자동차 전용도로 43번 국도의 용암교차로 일대입니다. 현재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지나는 길목으로 도로의 건설 공사가 한창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이전할 세종시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동쪽에 도시로 계획되었던 자리는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 중심부로 중앙행정부의 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들, 1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9개의 공공기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과 관저가 있고요. 국무총리가 상주하고 계십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당 위치에 건설 중입니다. 2027년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쓰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전이 확정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법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서울에 남을까요? 이쯤에서 귀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2018년 5월에 초판이 인쇄되어 출간된 도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서 51페이지와 52페이지의 내용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청와대의 모습을 연상하며 집필한 문구가 있는데요. 세종시에는 북악산을 등지고 있는 청와대의 기세와 흡사한 원수산 아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것이 기대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던 시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연일지라도 정확한 예지입니다. 실제로 원수산 아래 양지바른 위치에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예정되어 진행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불어 한강을 닮은 금강이 전면에 흐르는 것이 과거 한강이 기적을 만들었듯이 금강에 기적이 있을 거라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닐 듯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함이 남다른 책의 저자께서는 또 하나의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근면의 넓은 뜰, 그 중에서 과거 설계도의 중심지구가 있던 평깃뜰 일대는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이전할 땅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의 피감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효율성을 따져보아도 감사원이 세종시로 이전할 명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법무행정이 세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며 그
그 위치가 바로 장군면의 평깃들과 송정뜰 일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1970년대 과거에 이미 그것을 정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세종시의 도시기본계획상 도시 발전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장군면은 관광 휴양축에 속합니다. 세종시는 자족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도시의 자족 기능을 몇 가지 나누어 볼 때 주발전축과 보조발전축은 산업화를 역량으로 내세워 기업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장군면처럼 정부 부처와 함께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위주의 자족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장군면은 잘 발달된 도로교통을 장점으로 물류산업의 거점으로 자족도시가 될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시크릿한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주관적인 해석을 조금 섞어서 세종시 서부생활권 장군면의 미래, 장군면은 어떤 도시로 발전될까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면에 넓게 펼쳐진 평깃들입니다. 옆으로는 송정뜰이 있고요. 장군면 중에 가장 넓은 뜰을 자랑합니다. 이곳이 사법부가 들어설 자리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멀리 1생활권과 2생활권이 보이고요. 70년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중심지구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장군면 송악들이고요. 인공호수가 조성될 자리 없었고요. 43번 국도 용암 나들목은 청와대의 중심부로 위치입니다. 우측으로 송악들 입구 부분부터 인공호수가 시작되고요. 넓은 송악들은 인공호수로 잘 조성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고속도로 터널 구간의 입구가 보이고요. 고속도로 교각 구간의 직선 주로 구간 공사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